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입시 대표 강사 윤민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네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불안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점이라고 하는 걸 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한테 학점이 취득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학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들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베이스가 된다, 그죠? 학점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이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출석률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과목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만 고교학점제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 안 되면 학점을 주지 않겠다, 이수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으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출결과 그리고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누적해서 졸업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3년간 192학점을 취득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가지고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점을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한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 바뀌는 거죠? 고교학점제의 변화 포인트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어떤 것이 바뀌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진짜요. 그러나 다만 많은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불안을 자극할 요소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형식만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으로 체감하는 중학교와 너무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별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정해진 수업을 쭉쭉쭉쭉 들어가면 돼요. 학교에서 정해놓은 거. 근데 고등학교는요, 이제 고교학점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시간표가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자신이 과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시간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전국 공통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전부 다 중학교처럼 그냥 학교에서 만들어진 시간표도 쭉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갈라지게 되는 학년은 2학년부터가 되겠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개인별 시간표가 완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마다 정말 대학생처럼 시간 중간중간에 공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학교에서는 이 공강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을 지금 고등학교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정말 대학생처럼 학점제처럼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개인별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표도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가장 큰 건 내신의 문제가 되겠다 그죠? 성취도,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개념이거든요. A, B, C, D, E라고 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성취도와 상대평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석차 등급 1, 2, 3, 4, 5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석차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니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의 성적표에 병기, 같이 적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성취도 A, 절대평가 A를 받았는데 석차 등급은 2등급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에서 변화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대입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입제도에 대한 변화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공통과목으로만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끊임없이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변화 가운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조금 체감적으로 큰 게 뭐냐면 학교 공간이 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과에서 고정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별 시간표와 맞추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학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 성격 자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조종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별 교실로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의 형태도 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수업의 형태의 변화에 맞추어서 개별 교실들의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그래서 중학교 때와는 좀 다른 컨셉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에서 내신은 어떻게 변할까요? 내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확 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의 내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5등급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5등급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체로 상대평가의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9등급제로 진행이 됩니다. 1등급 4%, 2등급 7%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엄청 큰 차이가 존재를 하냐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9등급제에 1등급 4% 그리고 9등급제에서 2등급 7% 합치면 11%가 되거든요. 근데 5등급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5등급제 3대 평가의 1등급, 1, 2, 3, 4, 5등급에 1등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0%예요. 그러니까 10%와 11% 정도의 차이인 거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해야 돼요. 다만 내신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 가운데 하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라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절대평가로 해서 이 학생의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쉽게 출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어렵게 생각하고 출제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A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서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절대평가 등급 A, B, C, D, E와 상대평가 등급 1, 2, 3, 4, 5라고 하는 것을 조합을 하면
어느 정도 내신의 변별력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컨셉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3대 평가로 가게 되면 1등급 10%, 2등급 23%, 3등급 32%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4등급 24%, 5등급 10% 이렇게 가는 건데, 가장 큰 고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1등급 안 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선호도가 되게 대단히 높은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체로 1등급, 9등급제에서도 1등급, 2등급 11% 학생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5등급 3대 평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위 10%로 가고 그 다음에 24%로 가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변별은 대학이 어느 정도는 답을 찾아놓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크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계속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요? 되게 어려운 단어를 알고 계시는군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킥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교학점제로 넘어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죠?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학점제니까 이수했냐 이수하지 못했냐에 의해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내 아들 내 딸이 이수를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교학점제를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는 지표가 뭐냐면 책임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침에 10시에 학교에 와서 오후에 1시에 조퇴를 해도, 그리고 그걸 1년 동안 그렇게 해도 졸업이 돼요. 이 학생이 어떤 성취를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고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 없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로 넘어간다라는 말은 최소한 40%,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를 받아야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별 과목에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 선택한 과목을 교수하고 학습해서 끝났어. 근데 학생들이 이 과목을 배웠을 때 최소한 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의 최저선을 말하는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0점 만점에 한 40점 정도는 최소 수준으로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달성하지 못한 걸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는 게 고교학점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요, 못 따라오는 이유가 뭐야?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제공해서 따라오도록 만들면 되잖아. 1번. 두 번째는요, 과정별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이 학생, 개별 학생 미수한 개별 학생한테 딱 맞는 학습 패턴을 만들어 주겠다. 그 학습 패턴에 따라서 지도해 주겠다. 그게 안 된다면 수준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제도상으로는 완결되어져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재이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 말하는 계절학기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야. 물론 이제 계절학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고등학교들이 하려고 하는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미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 저희 애를 어떤 걸 준비시켜야 될까요?
고교학점제에서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포커스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좋은 내신을 받는 건 모든 학부모들의 목표이자 지향점이긴 해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고교 학점제잖아요.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1번, 학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2번,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다고요? 학생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떤 컨셉을 가지냐면 수험생, 학생이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대학, 모든 입학처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지를 미리 알려줘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고교학점제에서는 진짜 과목이 많이 개설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다 개설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이 분명히 있어요.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 가서 들었어.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지역사회 대학에 가서 들었어. 가능하거든요. 그게 안 돼? 그 모든 상황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이 학생이 선택한 이유는 뭐지? 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학생이 자기 주도성이 있다라는 걸 과목 선택을 통해서 증명을 해버릴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개별 학생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파고들어요. 그러면 그 파고든 과목에 선택한 과목들의 흐름을 쭉 보면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진로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학생들이 점점 깊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나는 물리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해 봤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과목, 역학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거예요. 심화 과목을 이수한 수준이 학생부에 쭉쭉쭉 드러난다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아주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교학점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양적 평가 사회에서 질적 평가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논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60, 70%가 논서술형 평가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하나, 둘, 세 가지의 평가를 대학으로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개별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끝까지 파고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같이 책을 읽고 질문하고,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내신을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 관리예요. 완벽한 시간 관리를 연습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등학생이라는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한데, 다른 말로 정확하게 질풍노도인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공부도 팽개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감정 관리를 잘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충동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충동을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충동을 관리하는 걸 열심히 연습을 시킨다면 우리가 정말 괜찮은 학생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엄청 많은 불안과 고민이 있겠지만 하나씩 해결해가는 멋진 학부모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